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정말 가볍게 주식 수다를 한번 떨어볼 거예요. 제가 매매는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감은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슈들은 그래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는 편인데, 다음 주에 조금 크고 의미 있는 일정이 하나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매매 차원? 아니 매매로 연결은 안 하더라도 미리 조금 준비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께도 공부한 내용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듣고 따라서 막 덜컥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냥 이런 일정이 있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우선 관종에 편입을 해두고 내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 공부도 하고요. 또 일정 매매가 뭔지 감도 잡고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다음 주에 있는 그 큰 일정이 뭔데? 네, 기후 정상회의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고요.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서 이날 각 국가들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오바마 시절에 설정했던 목표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26%에서 28%를 감축하겠다라고 설정했던 그 목표를 넘어서는 내용을 발표할 것 같거든요.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최소 50%를 감축하겠다, 이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만약에 감축 목표치를 높여 잡는다면 다른 국가들도 목표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개최되는 사실상 첫 번째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징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ESG 최근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기는 한데 워낙 자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관련 이슈에 조금 무뎌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벤트가 한번 나와주면 단기적으로라도 다시 관심 영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아직 회담 날짜까지는 여유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미리 관련 테마와 관련 종목들 살펴보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의미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요 표 기억나시죠? 거의 매주 주간 증시 일정에서 탄소 중립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잠잠할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했듯이 너무 자주 있는 이슈인데다가 당장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인기가 조금 덜한 테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죄다 깊게 조정을 받고요. 질질질질 힘을 못 쓰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표 다시 봐주시면 제가 크게 섹터를 나눠놨는데 크게 탄소 배출권과 탄소 포집과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간단히 짚고 가면 먼저 탄소 배출권은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할당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할당받은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할당된 배출권 범위보다 남거나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한국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최근에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왜냐? 세계 각국이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간의 탄소 배출권 거래량이 5년 사이에 30배나 커졌고요. 배출권 가격은 거의 3배까지 뛰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고 파는 회사들에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후성, KC코트렐, 휴캠스, 에코프로, 한솔홈테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전환은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전혀 다른 고부가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이고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이기는 한데
이게 앞으로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 사업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라우드웨어,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얘네도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차트를 조금 다 돌려보다 보니까 에코프로와 그린케미칼 이 두 종목에 조금 눈이 갔고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데 얘들은 방향을 틀기는 했더라고요. 저는 힘을 받으며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좋아 보였어요. 이건 저마다 매매 스타일 다르기 때문에요. 판단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보다 보니까 에코프로에는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재미있는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저한테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한대요. 분할 존속회사인 에코프로 제조사와 분할 신설회사인 에코프로 HN으로 분할 재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할 목적은요. 지주와 환경사업 영역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사업 부문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사업 분야가 애매하게 섞여 있으니까 환경사업 부문의 운영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가치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4월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시작되고요. 5월 28일에 분할 재상장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인적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프로의 지분을 10% 가진 주주예요.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한 후에는 분할 존속회사인 에코프로의 지분 10%, 그리고 분할 신설회사인 에코프로 HN의 지분도 10%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신설회사의 주식까지 생기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결정했던 물적 분할과는 달리 주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물적 분할은 의미 있고 성장성 있는 신설회사의 지분을 아예 못 가지니까요. 주주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에코프로의 기존 주주들은 분할 후에 에코프로의 주식은 몇 주, 에코프로 HN의 주식은 몇 주를 배정받게 되는 걸까? 이 부분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공시를 보면 분할 비율이 분할 존속회사는 0.8301573, 분할 신설회사는 0.169846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프로의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에코프로의 주식은요. 100주 곱하기 0.8301537 하면 83.01537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소수점은 빼고 83주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100 곱하기 0.1698463 하면 16.98463이 되니까 16주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나 원래 에코프로 100주 가지고 있었는데 에코프로 83주, 에코프로 HN 16주 더하면 99주. 뭐야, 소수점 때문에 한 주 정도를 손해보게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소수점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 HN이 재상장한 날에 종가로 환산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아무튼 기후 정상회의 일정에 에코프로를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이유는 무엇보다 신설회사의 사업 내용이 완전히 환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 분야를 크게 4개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케미컬 필터. 이건 주로 반도체 클린룸의 천장부와 장비부에 사용되고요.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객이 공급사를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국산화에 성공한 대표 기업이 에코프로와 젠백스고요. 에코프로의 점유율이 55%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 온실가스 분해 부문인데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촉매로 분해하는 사업이고요. 온실가스 분해를 위한 이런 촉매 공급이 가능한 국내 업체는 에코프로 HN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해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 대기 방지 시스템인데요. 도장시설과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CDM 사업. 이건 뭐냐면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감축 실적을 UN 기후변화 협약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이 감축 실적만큼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판매를 통해서 수익화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현재 6개 회사와 9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2022년 6월에 첫 저감장치 설치가 이루어지고 2024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완전히 ESG 경영 트렌드에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기후 정상회의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상향이 된다면 그 가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적 분할이 결정이 돼서 4월 29일부터 거의 한 달간 거래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죠. 보면 메리츠 증권에서 재밌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인적 분할을 발표한 회사들을 분할 기일을 기준으로 한 주 전, 2주 전, 3주 전 이렇게 매수 시점을 잡고서 분할 기일까지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했어요. 보면 8주 전에 매수했을 때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네요. 에코프로의 분할 기일은 5월 1일이거든요. 8주 전이면 3월 둘째 주고요. 지금 4월 13일이 속한 주는 2주 전이에요. 신기하게 그래도 분할 기일 전에 언제 사더라도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여기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현재 주가를 평가해보면 이것도 메리츠 증권의 자료인데요. 에코프로의 분할 신설 회사인 에코프로 HN, 그리고 상장 자회사인 에코프로 BM, 그리고 비상장사 자회사 4개의 적정 시가총액을 예상 당기순이익에다가 적정 펄에 곱해서 구했고요. 그 수치에 지분율을 적용해서 각각의 평가액을 또 다 계산했어요. 이 평가액들을 다 합친 다음에 지주사의 평균 할인율 50%를 적용해서 에코프로의 적정 가치를 1조 3,530억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에코프로 HN의 적정 시가총액은 7,520억 정도로 계산이 됐잖아요. 물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둘을 더하면 합산 가치가 2조 1,0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4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에코프로의 시총은 1조 4천억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분석이고요.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상장 자회사로 에코프로 BM이 튼튼히 버티고 있다는 것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런 게 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라 공부하면서 조금 재밌더라고요. 만약에 일정 매매에 대한 판단이 틀린다고 해도 인적 분할은 이런 거구나. 그럼 앞으로 에코프로 HN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상장이 되겠구나. 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볼 만하겠구나. 이런 부분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린 테마 중에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또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